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민 천용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을 마카다 전해드리는 천영길입니다. 예, 한 주간 이슈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 봄이 찾아오면서 많이들 설레이실 텐데요. 특히 야구 팬들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예. 이 봄을 맞아서 이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이 대구를 연고로 한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가 이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오늘 첫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프로야구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야구 팬분들은 정말 겨울 내내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홈 개막전이라고 하면 홈에서 하는 첫 번째 경기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난주 23일 이 KBO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수원에서 개막 2연전을 펼쳤고 이번 주 평일에는 잠실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네. 지난 주말 KT 위즈와의 2연전은 15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가 개막 2연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LG 트윈스와 이 평일 경기는 안타깝게도 1무 2패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또 큰 점수 차로 이 패배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이고.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삼성이 성적이 부진한 시즌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망하신 팬들도 계시겠지만 올 시즌 이제 개막 2연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 네. 시즌 좀 어떨까요? 네,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가 하위권인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올 시즌과 함께 박진만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취임을 했고 이종열 단장이 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죠. 이 뷰캐넌 선수가 오랫동안 팀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3명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네. 내야수 데이비드 맥키넌과 그리고 레예스, 코너 시볼드까지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해 역전패가 상당히 많았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 후반부를 책임질 이 김재윤 선수와 임창민 선수를 FA로 영입하면서 뒷문을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맸습니다. 사실은 라이온즈 왕조라고 불릴 만큼 삼성 라이온즈 그동안 늘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포스트 시즌 진출을 계속해서 놓치면서 약간 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이제 3연전 경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분들을 한층 이 흥을 돋궈줄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삼성 라이온즈를 대표하는 응원가 엘도라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에서 정말 오랜만에 엘도라도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정말 6년 만에 개막전을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아실 텐데요. 알죠?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오. 네. 마치 야구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팝으로. 네. 근데 네. 예, 정말 이게 이 곡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분위기가 압도된다는 그런 막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한동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7년 이후에는 이 엘도라도가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종열 단장이 부임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부터는 응원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대구 홈개막전에서도 엘도라도와 함께 또 하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왕관 세레머니입니다. 네, 왕관 세레머니.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올해 삼성 라이온즈의 세레머니인데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쳤을 경우에 왕관을 쓰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라이온즈 왕조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이 세레머니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엘도라도를 오늘 두 분으로부터 인생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제대로 된 엘도라도 들어 꼭 직관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삼성 라이온즈 개막식 소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카다 뉴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소식입니다. 네. 이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어제부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에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이 대구는 12곳에 3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고 경북은 13곳에 4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쟁률로 따져보면 대구는 2.83대 1, 경북은 3.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한다면 경쟁률이 좀 어떻습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후보자가 43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이 4년 전보다 약 37%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경쟁률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에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천 갈등이 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가 상당했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등이 선거연대를 추진하면서 야당 후보자들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의 다양성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정당마다 후보를 내지 못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후보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 경상과 대구 서구 등을 포함해서 네. 6곳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과 우리공화당도 지난 총선보다 지역의 후보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지역 내에서는 안 그래도 이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이 강한데 후보자들이 줄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뭐 대진표는 짜여졌고요.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 대구 경북 후보자들의 특징을 좀 짚어준다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 후보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이 60대였습니다. 네. 이 성별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74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남성이 63명으로 여성 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이 14% 정도인데 대구는 8%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았고요. 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경북 총선 후보자들의 이 1인당 평균 재산이 14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에 20억 이상 자산가가 16명이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산 규모와 함께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전과 기록이거든요. 네. 대구 경북 후보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74명 가운데 25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인데요. 네. 전과 기록의 면면을 보면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후보자들 가운데 7명은 네. 음주운전 전과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이 대구에 2명, 이 경북에 5명의 후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이 벌금을 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병역 비대상을 제외하고 군복무를 하지 않는 후보자도 7명이 있었고요. 후보자들 중에 13명은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도 있었고요. 예. 그중에서 3명은 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안 내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후보들의 전과 기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그런 홍보물들이 책자가 집으로 날아올 텐데 네. 사실 이거 그냥 안 보고 그냥 두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후보자들의 재산과 전과 기록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 역시 공개를 할 수 있고 입후보 횟수까지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그때까지 꼼꼼히 비교 잘 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카다 뉴스에서도 이 저출생 문제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의 경우에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니 경상북도가 저출생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지난 25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예고한 만큼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식인 만큼 참 반가운데 일단 경북의 출생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네, 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경북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는 0.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건데요. 네네. 경북도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률도 상당히 높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 출생률 추락 속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경북도에서는 이 때문에 이 저출생 TF를 꾸려서 네네.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겁니다. 어떤 정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네, 경북도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이 4대 분야 35개 실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적으로 아이 돌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마을과 중소기업 조기 퇴근 정책은 이 조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 내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네. 네. 이 경북 지역 각 신도시마다 양육 친화형 공공 임대주택도 조성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영주와 영천, 영덕 등 5개 시군에서는 온종일 돌봄 시설을 갖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미 시행을 시작한 것도 있고 특히 경북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빠 출산 한 달 휴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표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뭐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 동반 뭐 사무실 운영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도 있는데 이걸 승진을 우대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는 이미 구미시에서 먼저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영천시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이 근무 성적에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자녀 한 명당 0.5점으로 최대 2점까지, 그러니까 4명까지 최대 2점이 가능하고요. 이 세 자녀 이상의 직원은 승진 대상이 되면 우선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영천시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 시에는 두 이지망 내에 희망 정보 부서를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딩크족들의 그렇죠. 경우에 오히려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결국 시행시키려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조기 추경과 더불어서 경북도에서는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경북도 시군의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출자 출연 기간 직원들 여기에다가 10,000원 이상씩 기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이번 기부를 경북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10억 원 이상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민 천용일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소식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